마켓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동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 주말을 앞두고 사실 실버게이트 또 실리콘밸리 뱅크 이슈가 나왔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또 미국의 16번째로 큰 은행의 파산 소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초고속 파산이었다고 하고요. 네. 또 금융시장의 파급이 중요할 텐데 헤드라인들은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13일에 블랙 먼데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대응은 지난 주말에 부분적으로 좀 돼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 뉴스가 주말에 나온 게 아니라 지난 목요일 날 나왔고, 사실 그 전부터 실버게이트 얘기는 계속 있어 왔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크립토 시장의 문제다 정도로,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크립토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네. 월가나 메인 금융시장으로 영향까지 끼치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버게이트 사태도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저의 경우에는 목요일 밤에 나왔던 이 뉴스를 보고 부분적으로는 현금화를 좀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이게 진화는 되겠지만 금융위기를 겪은 분들은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금융이라는 건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똑같아요. 뭐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 신용 경색까지는 가지 않는다. 금융위기 상황에 제가 지금 금융위기를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겪었던 투자자에게는 이 상황 자체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비관론자들이나 혹은 낙관론자들도 설마 그러진 않겠지 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급격한 금리 인상이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 중에서 이 채권 값의 채권 값어치의 급락이 미실현 손실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빨리 결국은 금리가 내려와야 네. 이 미실현 손실이 축소되면서 이제 만기까지 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고금리로 인한 후유증이 생긴다라면은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하반기는 가봐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렇게 급격한 금리 인상이 과연 그냥 지나갈까? 좀 막연하긴 하지만 애매했던 상황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것일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잠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막대한 유동성 파티가 있었죠. 미국이 그 팬데믹 이후에 돈을 풀어주면서. 그래서 실리콘밸리, 즉 벤처 기업들이 은행에 대출이 불필요한 상황이 됐던 거죠. 너무나 돈이 넘쳐나고. 그리고 제 주변에도 IT 개발자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다 재작년에 코인으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일반적인 투자자들보다도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부분의 개인들 그리고 기업들이 이 크립토 시장에서 대단한 성과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굳이 가서 돈을 빌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대출이 나갈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 돈이 다 국채로 들어갔던 겁니다. 안전자산이니까. 그런데 국채가 너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작년도 증시도 채권과 증시가 같이 깨졌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값이 내려가다 보니까, 근데 이건 만기 가면은 다 보장받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 급격하게 또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값은 떨어졌는데 돈이 필요한 기업들이 이제 좀 아쉬운 거예요. 크립토 시장도 폭락했고, 그러다 보니까 맡겨놨던 예금을 찾아야 되는 거죠. 당장 대출이 필요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남아도는 돈들이 좀 부족해지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고 보니까 은행이 돈을 다 채권에 맡겨놨는데 그 돈이 값어치가 뚝뚝 반토막이 나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본 확충하려고 증자를 했는데 이 상황을 알다 보니까 증자를 아무도 참여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폐쇄 중단 선언을 해버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연쇄적으로 그러면 이제 돈이 필요한 벤처 기업들의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이 기업에 돈을 얼마나 맡겼느냐까지 리스트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 생명공학 기업들, 그리고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현금 자산에 5% 들어가 있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막 얘기가 나오면서 태양광 기업도 일부 돈이 거기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금요일 날 오후에 미국 시장이 연쇄적으로 급락을 한 건데, 제가 어젯밤에 분명히 옐런이 나와서 이건 구제금융은 불필요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아침에 사무실 나와서 보니까 미국 연방정부가 속보로 뜬 게 그 보험 금액이 25,000불인데
그 이상까지 모두 보증해주겠다고 합니다. SVB뱅크의 경우에. 그리고 이게 구제금융은 아닌 거죠? 구제금융인 거죠. 구제금융인 그렇죠. 건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예금보호법 이상으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재정부에서 해주는 거니까 구제금융이 맞는 거고. 근데 예금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 아니죠. 건가요? 기업들 보호하겠다는 거죠. 아, 이 SV뱅크는 개인 뱅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개인들의 예금 비중, 그러니까 자산에서 개인들의 영업 비중이 1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기본적으로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들 그리고 실리콘밸리 기업들 전반에 대한 연쇄적인 위험이 생기면 제가 늘 그 하이드 스프레드 보여드리잖아요. 그게 다 이쪽 기업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게 항상 무너지는 게 탄탄한 데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취약한 데서 무너지면서 그와 연계된 상품들이 같이 무너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젯밤하고 오늘 아침에 지금 제가 출근해서 뉴스가 달라지는 걸 보니까 좀 긴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그니처 뱅크라고 또 추가 파산 폐쇄가 지금 나왔네요, 뉴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걱정하는 게 실리콘밸리 기업들로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미국채 가치는 모든 전반적 은행의 상황인데 그럼 당연히 다른 소형 은행들도 문제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들이 그러니까 은행권의 추가 부실 위험 그리고 이로 말미암은 기업들의 유동성 위험까지 지금 노출된 거죠. 그게 이제 전체적인 그 대형은행이나 이런 시스템 위기로 가는 게 아니냐까지는 일단 아닌 것 같고, 근데 이 파생된 위험이 혹시라도 금융위기처럼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도 리먼이 파산하면서 리먼과 연계되어 있는 파생 상품 쪽에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뭐 5, 6단계 이상으로 파생 상품이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으면은 이 부실 규모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금융위기 이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속 해오고 있지만 파생 상품은 또 다른 문제니까 이런 몇 단계의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그냥 막 예상하고 이렇게 달려들어서 싸울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 정도에서 1달러가 일단 되는구나라고 확인되는 시점까지 좀 물러나 있고자 하는 투자 심리도 아마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게 어디까지 얼마나 될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당분간은 좀 나쁠 수밖에 없고, 그게 심지어 이번 주 일정으로 제가 바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네. CPI가 화요일날 있죠. 금요일날 고용지표는 좀 애매하게 나왔어요. 예상보다 비농업 고용자 수는 많이 나왔는데 이게 시간당 임금이 하락을 했고 감소를 했고 실업률이 올라갔습니다. 이건 상당히 반길 만한 내용인데, 근데 이 부분보다는 SV뱅크 이 문제에 지금은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긴축 스트레스보다 시스템 위험은 훨씬 큰 위험이거든요. 이건 왜 증시 입장에서 훨씬 큰 위험이냐면 은행들이 돈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 투자은행들이 거래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위험이 있는지를 가늠을 못하면은 일단은 캐시를 만듭니다. 그럼 주식들이 밸류에이션이 무시가 되거든요. 그냥 일단 돈 만들어. 그리고 돈 만들기 쉬운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CPI 일정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보다는 이 SVB 사태가 월가에서 일단 진정이 좀 돼줘야 된다. 이 정도에서 일단 마침표 찍히겠구나라는 정도가 좀 나올 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불안정한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감안하면 일단 저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깨지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좋은 기업들을 분류해서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별로 문제가 없는데, 왜냐면 내려갔다가도 올라올 테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럴 때 주가 움직임이 좀 안 좋았던 종목들이나 업황이 원래 좀 부진했던 기업들이 데미지를 좀 더 입기 때문에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현금 한 30% 정도가 사실은 좀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좀 보수적인 분들은 한 50 정도까지도. 네. 근데 오늘 와서 현금화를 하기에는 사실 많이 부담되실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포트폴리오에서 좀 다양하게,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는 다들 눈치 볼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한 2, 3%대에 있다면은 현금을 한 30% 정도씩 고르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왜냐면 이건 저도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돌아가는 거 봐서는 미국 시장이 빨리 수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놔두면 더 커질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또 더 큰 위기 아닌가? 오히려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될 때는, 특히나 돈을 이만큼 더 벌 수 있느냐 저만큼 더 벌 수 있느냐 수익률을 가늠할 때는 과감해도 돼요. 과감해도 뭐 믿져야 좀 덜 벌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위험이 어디지? 지지점이 어디지?
이거 고민할 때는 일단 대단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확인되고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그 주식시장은 위험이라는 건 떨어지면 역복리 효과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손실을 회복하는데 아무래도 더 오래 걸리니까 초입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만약 위험이 커지지 않으면 좀 더 비싸게 사서 보험료 냈다고 생각을 하는 정도의 관리 정도는 아직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은 좀 주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나올 2월 CPI 지표보다도 지금 SBB 사태가 더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네. 보셨고요. 일단은 그 SBB 사태가 조금 더 확산되는 조짐은 있습니다. 시그니처 은행의 폐쇄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은 현재 금요일장까지 나와 있는 그 미국장의 뭐 국채 시장이라든지 달러 인덱스 그리고 등등의 움직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의 심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딱 결론을 짓고 오늘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미국채 급락은 평상시 같으면 호재인데 네. 이게 이제 금융시장의 혼란과 함께 나왔기 때문에 사실 주말에 월가에서 해석도 그렇습니다. 미국채 금리가 떨어진 게 이게 지금 고용 지표가 뭐 임금이 좀 떨어졌다, 실업률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나온 거냐, 아니면 SBB뱅크 문제 때문에 나온 거냐에 대해서도 좀 논쟁이 있는 상황이고요. 빅스 지수가 급격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올라왔고, 그리고 금값도 같이 올라갔다라는 건 이건 분명히 약간 안전선호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이 시점에 채권과 같이 움직이니까 채권 금리와 함께 약간 약해졌다라는 것도 아직은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안전자산으로 움직인다라고까지는 좀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보시면은 그 아래 그림은 풋콜 레이쇼라고 CPC 이 풋콜 레이쇼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 풋옵션 배팅이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전에 저기 불뚝 치솟아 있는 제일 오른쪽 그림 보면 저거 연초에 제가 1.9 이상 갔을 때 풋옵션 과도하다, 오히려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그동안은 풋옵션 포지션이 거의 전무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풋옵션 포지션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게 다 그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에 포함되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뉴트럴 중립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이게 그냥 피어도 아닌 익스트림 피어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게 그 공포를 느끼는 수준 자체가 일주일 만에 이거는 뭐 연준의 금리 영향 이거보다도 이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보면 아주 공포스러운 구간으로 급격히 진입됐기 때문에 이 투자 심리가 일단 좀 회복된 뒤에 어차피 지금 장세가 막 상승장 가고 랠리 가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 안도 랠리라고 나중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일단 여기서 멈춘다 정도의 확인은 좀 돼주고 나야 시장이 좀 반등 모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정황으로는 사실 이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국채 가치의 문제가 노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은행 폐쇄까지 지금 뭐 그 은행 역시도 크립토 쪽입니다. 가상자산 전문은행이긴 한데 이게 어디까지 좀 더 이어져서 왜냐하면 국채는 미국 은행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이만큼 노출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그로 인한 이 미실현 손실 자산, 즉 국채 값이 떨어져 있는 데에 대한 이 익스포저를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할지를 오늘 당장 확인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간으로 보면은 좌우간 화요일 날 또 CPI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CPI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최소한 월, 화, 오늘, 내일까지 주식시장이 강력한 반등하기 좀 힘들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주 초반은 뭐 정말 용감한 분들은 이럴 때 사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뭐 제 경우에는 자산은 사실은 한번 일단 위험할 때는 먼저 지키고 그리고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확보해둔 현금이 있으시다면 굳이 서둘러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전혀 대처를 안 했다면 우리가 현금을 20-30% 가지고 있으면 뭐 그래도 밑에서 뭔가 할 수 있지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저 바닥에서 공포감이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럽게 오히려 나중에 생각보다 문제가 없네 하고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만약 대처가 전혀 안 돼 계신 분들이라면은 한 최소 20% 조금 너무 많게는 한 30%대 한 3분의 1 정도라도 현금을 들고 있으면 나중에 더 떨어질 때 할 수 있는 게 생기고 뭐 안 떨어지면 그건 보험료다. 네. 우리가 보험은
뭐 굳이 내가 사고 내지 않더라도 매년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시스템, 은행권 이런 문제는 사실 괜찮을 거야라고 하고 가기에는 정말 5%의 확률이라도 이건 문제가 된다라면은 너무나 짧고 강한 데미지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좀 주의는 좀 하자 이런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초반이 나을까요? 장 후반이 나을까요? 현금화를 하시겠다는 분. 뭐 하시겠다는 분은 초반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낙폭 축소를 기대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중에 낙폭 축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요일 날 CPI 나오는데 이 상황에 CPI가 뭐 아주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6% 이상 서머스 같은 경우도 올려야 된다. 이게 문제는 안 될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주식시장은 좌우한 스트레스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과연 강한 반등, 저가 매수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의 현선물 포지션, 옵션 포지션입니다.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만약에 뭐 주식 매수하고 선물 매수하고 콜옵션 매수해준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하단이거나 더 확대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정도 모습이 보인다면 오후에 뭐 조금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제 예상으로는 아마 외국인 팔지 않을까 싶은데 외국인들이 매도 규모가 나온다라면은 오늘 시장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게 일반적인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피어 앤 그리드 지수가 익스트림 피어로 극단적인 공포를 일단 갖고요. 나머지는 뭐 금값이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지 않고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뚜렷하게 안전자산으로 완전히 지금 시장이 보고 있다라고도 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그 S&P 500과 나스닥 100 선물 지수가 또 1%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현재 선물 지수는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1%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장 놓치지 말아야 할 시그널 정리하면서 전략 알아볼까요? 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1% 하락이었는데 막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포지션을 좀 보시고요. 저는 여전히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하더라도 오히려 그 선물 반등을 하더라도 확보 안 해두신 분들은 20-30% 현금을 확보하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주식은 좋을 때는 너무 좋지만 안 좋을 때는 또 지옥 같은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큰 리스크가 노출이 되면은 제거되는 걸 확인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좀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금일 전략과 더불어서 하지만 제가 주식 다 팔자, 뭐 시장 떠나자는 아닌 이유는 사실 이런 문제는 결국은 다 해결은 됩니다. 근데 그 해결이 언제 되느냐를 모르니까 좀 두고 보자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 좋은 기업들 가지고 있으면 든든해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렇게 시장 때문에 출렁거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그동안 사기 어려웠던 강하고 좋은 종목을 저가 매수하는 거니까 뭐 기업에 대한 성장이나 펀더멘탈 그리고 업황에 대한 전망이 좋은 쪽으로 여전히 좀 집중을 하시자. 괜히 많이 떨어졌다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사지 마시고 이번에 이미 2월 달에 보여줬다시피 시장이 종목과 업종 섹터별 기업 이익 전망에 따른 극단적인 분류를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 감안하면 뭐 2차전지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지만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면 그동안 강했던 2차전지 뭐 자원 관련주들이나 이런 쪽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친환경 2차전지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강조드리고 있는 SOC 재건 관련 그리고 이 부분적 의료 장비주들 그리고 미디어 엔터 강한 것들이 떨어지는 게 오히려 기회라는 점을 계속 간과하지 마시고 지켜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동현 전문가 장 끝나고 장 흐름 보고 또 이 김동현 전문가의 의견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유튜브 공개 방송 일정이 있는데요. 오늘 오후 4시 차별 시세의 핵심 기준은 언제나 성장입니다. 오늘 월요일장 또 흔들림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장 마감한 이후에 시장 흐름에 대한 평가 또 오후 4시에 김동현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전문가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